예,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이성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독일에 가서 또 그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이어서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는 와중에 그 강의실 안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와서 수강하는 것을 보면서 독일 대학은 좀 다른 면이 있구나.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교육의 그 어떤 기회를 개방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대학 강의도 많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하거나 또는 청강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한 것을 보면서 제가 독일에서의 그 어떤 시민 대학이나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또한 새로운 그런 시스템 속에서의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이다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평생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자,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 자체의 교육적 이념이 평생 교육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제 사이버 대학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사이버 대학,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미 90년대 말에서 2000년도 넘으면서부터 우리는 이러닝 시스템의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던 거죠. 이것이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그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인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넷을 통한 강의 형태가 저희들이 원래 해왔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병행되는 그런 교육의 형태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 그 어떤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그런 어떤 인터넷 강의 또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이 점점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어지면서 나라 전체 국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각의 그런 어떤 평생 교육의 형태를 띠는 그런 가운데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러닝 또 모바일 러닝 지금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온라인 형태의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런 어떤 사이버 대학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20대 이상의 또는 60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미 기존에 학위를 갖고 있거나 관련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편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직장 내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본인의 그 어떤 직무 능력 향상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 60-70%가 학위가 있으면서 직장이 있으면서 자기 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또 교육에 관련된 자기의 그 능력들을 발휘하는데 평생 교육사로서 전문가로서도 많이 활약하고 또 지금의 이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도 영역을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특히나 많은 그런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HRD 분야의 그 어떤 영역에서 자기 직무를 활동도 하고 또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의 졸업생들은 동문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 학교 출신의 한국평생교육협회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같이 모여서 또 그들의 그 어떤 직무의 영역 속에서의 새로운 그런 어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협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의 그 어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작 또는 운영 형태의 그런 평생교육 기관들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와서 졸업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교육 분야에 또 참여해서 융합적인 그런 어떤 교육의 형태의 전문가로서 또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또 여러 그 경기도 내에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그러한 컨텐츠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홍보, 참여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육 안에서 본인들이 자율학습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 방법, 교수법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만의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료 과정, 인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좀 더 이런 다양한 교육 사업이나 컨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여러 그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녀봤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경기도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어떤 많은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또 31개 시군구의 다양한 그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사업,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경쟁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그 어떤 교육 사업에 각 지자체가 시군구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의 그 어떤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군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융합할 것, 협력할 것들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분산되고 너무 중복된 그런 어떤 형태의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도 무엇인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욕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 평생교육에 대한 그 어떤 기본 목적 이념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의 통합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그래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도민들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가 바뀌어가고 상황이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 인력도 양성하면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평생교육사로서 전문가들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겠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맞추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평생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직무 수행에 또 역할 수행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